슈퍼전대 시리즈 신전사들을 모두 해드렸고 이번에는 번외 전사를 해드릴까 합니다. 번외 전사는 정식 멤버가 아니지만 때에 따라 전대와 함께 힘을 합쳐 싸우는 존재죠. 그런 멋진 번외 전사들을 만나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엑스와 마스크는 사실 이 인물은 일화성 에피소드 소재로 쓰인 것이라 이후에 신전사들에 비교하기는 어렵다. 등장한 지 단일화 만에 퇴장했고 전용 메카나 명칭이 나온 스킬도 없기 때문에 히어로로서 정규 멤버와 대등하게 취급하려는 제작진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설정상 최초의 마스크맨이며 그런 설정을 반영해서인지 헬멧 디자인이 고전 전대풍이다. 심지어 슈트에 머플러가 달렸는데 마치 배틀피버 J에서 회전대 고글 5까지의 초창기 전달한 비슷하다. 비록 일회성이긴 했지만 슈퍼전대 시리즈의 6번째 신전사 개념에 유실하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초창기 신전사 색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블랙 그린종 기본 멤버의 없던 배색으로 등장한다는 기본을 이때부터 깔았다는 점에서 재미있는 캐릭터. 버드맨은 2차원 디멘시아의 일원. 천진난만한 성격의 청년으로 하야사카 아코를 본 순간부터 첫눈에 반해 아코의 치마를 들추거나 꾀병을 부려 아코에게 보살핌을 받는다. 아코 역시 단이 나름 싫진 않았던 모양이었으나 동료들과 제트가루다를 타고 제트맨을 구하러 출격하던 도중 기차원 백작 라디게에게 공격받아 레이와 칸나가 사망하고 제트가루다를 라디게에게 빼앗기고 만다. 천진난만한 성격이던 단은 이때 처음으로 분노했고 가루다 안에 침입하여 라디게와 싸움을 벌이고 불을 뿜어 라디게에게 치명상을 입힌 뒤 가루다를 재탈환한다. 그러나 단 역시 심각한 상처를 입어 쓰러지고 자신에게 달려온 아코에게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으니 제트 이카로스로 돌아가라고 화를 낸다. 샘이 마루를 무찌르고 싸움이 끝난 후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아코에게 고백을 받은 것에 배시시 웃으며 사망하고 만다. 다른 멤버들과 달리 버드맨으로 변신했다. 슈트는 고속전대 터보레인저의 블루 터보의 슈트에 아머로 무장시킨 모습이다. 이름이 단인 것도 그렇고 배우가 같은 데다 후서짝에서 맡은 역할이 블루 전사인 걸로 보며 트리케라 레인저 단의 원형이 된 캐릭터로 보이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닌자비는 무적장군, 은대장군, 츠바사 마루로 흰신하 삼신장의 제자로 외형은 로봇 같지만 추운 곳에서 재채기를 하는 듯 공식적으로는 인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신축의 자유로와 손가락 크기부터 거대 로봇 크기까지 변화 가능하며 등에 있는 장검인 닌자 소드와 하존의 수를 사용하며 군도를 불러서 타고 날아다니는 것도 가능하다. 과거 노파로 변장한 6의 대망에게 속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 그걸로 항아리에 봉인되어 우주로 추방되었다. 항아리에 봉인된 상태로 36화에 첫 등장한다. 항아리에 붙어있는 망치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성대 가문의 피를 이은 츠르이메와 하쿠멘로 뿐이다. 굉장히 단순하고 정의감이 강하며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씨 착한 전사이다. 과거에 속아서 봉인된 동기인 단순한 성격은 고카이저 시점에 와서도 고쳐지지 않았지만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적에게 돌아서지 않았다. 분내기라는 멘트로 도발하며 분노가 폭발해 신차가 변형하며 진정한 모습인 사무라이맨으로 각성한다. 필살기는 닌자 소드를 칼집에 합친 사무라이 자벨린을 사용하며 베어버리는 사무라이 자벨린 경로 배기와 손에서 기를 모아 발사하는 사무라이 경로 본버이다. 후반의 거대전에서 풋내기 소리를 안 들었는데도 각성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종화에서는 비중이 급감했는데 촬영 당시 야오 카즈키 성우가 사고로 인하여 출연을 하지 않았다. 원래 촬영 내용은 닌자맨의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고 강렬하게 희생하는 감동적인 씬이었다. 다만 해당 성우의 사고당한 것 하나로 원래 촬영한 필름 자체를 폐기 처분해야 했고 삼신장과 같이 화상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떼어야 했기에 이 점에서는 성우 본인도 매우 아쉬웠다고 한다. 결국 닌자맨 활약씬은 다시 재촬영되었고 미리 녹음해도 목소리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대체되는 것으로 반영되었다. 한마지는 6억 년마다 한 번만 나타난다고 전해지는 수수께끼의 마신. 평소에는 작은 앞면 석상 형태로 봉인되어 있지만 감마감마 돈도코 감마라는 주문을 외우면서 석상에 붉은 키홀의 열쇠를 끼워 돌리며 봉인이 풀리며 그 모습을 드러낸다. 봉인을 풀어준 사람의 명령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사람은 상처 입히는 소원은 들어주지 않으며 위해로 오바케 같은 것을 무서워하는 면이 있다. 열쇠의 소유자에 따라 정의도 압도될 수 있다는 존재인지라 처음 봉인해서 풀렸을 때는 황태자 부르톤트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오레인저와 싸우기까지 하여 적과 아군도 구별하지 못하는 행각까지 저질렀다. 다만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소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처음으로 봉인을 푼 브로돈트에게 속았음을 알아 오레인저의 진실을 알고 브로돈트를 혼내주는 모습을 보여서 행동 원리가 좀 애매한 느낌. 여담으로 사람 크기일 때는 움직임이 상당히 느리다. 전투시 간단한 발차기 할 때조차도 다리를 높게 못 올리며 점프나 날아다니는 건커녕 달리지도 못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둔한 움직임에 비해 검술은 좋은 편이다. 고대화됐을 때는 비행 능력으로 우주로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인데도 사람 크기일 땐 둔한 알다가도 모를 캐릭터이다. VRV 마스터는 다프의 동면으로 크로메즈 파워가 사라진 카레인저 앞에 등장한 정체불명의 사나이로 전신을 검은 슈트와 헬멧으로 감싸고 있다. 정체는 다프의 아버지로 특유의 미학이 있어 집에 좀처럼 붙어있지 못하고 긴 여행을 자주 떠나 다프의 어머니도 어느정도 포기했던 상태. 어느 날 긴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해저드별이 파괴되고 없어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우주를 떠돌아 다닌다. 많은 우주인에게 우주의 외로운 늑대라고 불리는 정도. 그 와중에 다프의 생존과 카레인저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프가 동면에 빠질 것을 예측해서 급히 VRV 시스템을 완성해 카레인저에게 지어준다. 그러나 카레인저는 처음에 VRV 마스터를 의심해 VRV 시스템 자체를 경계했으나 VRV 마스터는 파친코 경품으로 뽑은 드로캔디를 카레인저에게 주었고, 동면에 들기 전 다프가 말했던 드로캔디를 주는 우주인을 믿어도 된다프. 지구의 드로캔디는 해저드별의 냄새가 난다프. 그리운 엄마의 냄새 그리고 아빠의 냄새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려 VRV 마스터를 믿게 된다. 다프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어 전신을 가리고 있지만 다프만 못 알아보면 된다는 생각. 그래도 이래저래 정체를 숨기는 터라 다프는 못 알아봤다. 41화에서 한번 가면을 벗었고 최종화에서 정체를 완전히 드러낸다. 강단객이라는 설정과 메타 히어로 시리즈에 나올 법한 세련된 슈터 디자인을 보면 뭔가 진지한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출연작이 그 유명한 개그전대인 만큼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희대 기행남이다. 성격은 시원시원하지만 도통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고, 지구에서 생활한답시고 슈트로 입은 채로 파친코 이발소를 들리기도 했다. 또한 해저드별 사람임에도 전혀 동면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커피나 커피 우유를 죽어라 마셔야 돼서 체질이 아예 변했기 때문. 일회성 전사가 아닌데도 고카이저의 레전드 대전에 참가하지 못했으며 그 이후로 어떤 언급도 없던지라 전사로서 잊혀진 듯 했지만 4주 연속 스페셜 슈퍼전대 최강 배틀에서 대진표 목록에 있다. 라제타 판벨트는 판벨트별 제2왕녀로 미녀 존댓의 여동생. 최근 우주에서 그 활약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카레인저를 동경해 저 멀리 지구까지 왔다. 카레인저 6번째 여동생. 화이트 레이서를 지칭하지만 사실은 티라미수 고냐 밀페이유라는 주문을 외워 발동하는 마법으로 변신만 한 형태. 그러나 6번째 전사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나름 힘이 강해서 첫 등장 때 카레인저를 위기에서 구하는 활약도 보였다. 게다가 어떠한 형태로도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내는 모습은 그야말로 백미. 채택은 변신 전에는 우산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빛의 입자로 공격한다. 변신 외에도 시간 내에 수수께끼를 못 풀면 폭발하는 화이트 수수께끼 폭탄으로 적을 공격하며, 두 번째 등장에서 라제이카를 로봇으로 변형시켜 싸울 수 있도록 개조하고, 세 번째에는 로봇을 거대화하고 싸울 수 있도록 개조해낸 걸 보면 확실히 카레인저 6번째 전사로 끼워줘도 손색이 없을 듯. 여담으로 변신을 해제하는 주문은 미레타, 하레타, 라제타이다. 25화에서 처음 등장했다가 돌아간 뒤 34화부터 다시 나올 때 배우가 교체되었는데 그릴 레이서가 제 안 본 사이에 분위기가 달라진 거 아냐? 라는 대사를 날린다. 흑기사 불 블랙은 무장은 불 라이어트이며 꿀집에 수납한 채로 총으로 쓸 수 있는 검형 무장. 필살기는 검은 일격. 전시를 검은 갑옷으로 감싸고 검은 망토를 둘러 무거운 분위기를 풍긴다. 모티브는 서로 이름의 불 역시 황소를 나타내는 불. 변신 시의 구호는 기사 전생. 중성수 고 타우러스를 유일한 파트너로 삼고 있으며 고 타우러스와 기수 합신하는 것으로 불 타우러스로 변신할 수 있다. 은하의 빛을 노리는 우주의 저 바르반. 김가맨에게 모두 적대적으로 초전자 바이오맨의 바이온터 시바와 같은 제3 세력 기믹을 가지고 있었다. 묘하게 류마에어 휴가와 닮은 분위기를 풍기는데, 정제는 타우러스 별의 전사로 과거 제이아부 선장에게 고향과 동생 크란치를 잃었다. 그에 대한 복수로 바르반을 부숴버리기 위해 3000년 전에 은하의 빛을 가지고 지구로 도주, 선대 김가맨과 바르반을 대결하게 했으나 그 과정에서 총도 신바슈에게 중상을 입고 지하로 숨어들었다. 그 후 3000년이 지나서 어느 날 지하로 떨어진 휴가의 몸을 지배하여 다시 등장하게 된 것. 동생과 고향을 잃은 분노로
분노로 인해 바르반을 없애기 위해서라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령 그걸 막으며 긴가면과도 대적하면서 은하의 빛을 찾아야려 한다. 그러나 은하의 빛이 자신이 아닌 별을 지키려는 긴가면을 선택하고 휴가의 몸을 지배하는데도 한계가 오자 극단적인 선택으로 활화산 분화구를 통해 지구의 핵에 직접 에너지를 쏘아 바르반은 물론 지구 자체를 날려버리려고 한다. 하지만 요마와 후우가의 형제로 갈등을 겪으며 또 중성수 고 타우러스가 별을 지키는 사명을 잊은 자신을 거부하고 합체를 해제하는 상황을 겪으며 그 와중에 바르반 마인 왕가에게 습격당해 증오 에너지를 적출당한다. 마지막에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구를 지키려는 긴가맨 그리고 료마와 잃어버린 동생을 겹쳐보게 되어 별을 지키던 자신의 사명을 다시 떠올리곤 휴가를 풀어주고 지구 폭발의 위기에서 자신을 희생해 지구를 지켜낸다. 슈퍼전대 시리즈 번외전사 2부를 기대해주세요.